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평면 작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작도는 1층만 작도를 하지만 1시간 30분, 1시간 15분, 그리고 1시간 이내 작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 작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의도치 않게 계획이 길어지고 난 후에 1시간 미만 작도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완도로 도면을 제출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나누어서 내가 작도하는 강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 세로 충렬과 대지 경계선을 표기해 줍니다. 저는 가로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세로를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격되는 위치를 확인을 하고 기둥 간격을 표시합니다. 이때 기둥 간격은 7.2m입니다. 표현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m를 계속 스케일을 옮겨가면서 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7.2를 찍고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7.2를 더한 값을 이렇게 찍다 보면 잘못 찍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형 실수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치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에서 이격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인 가로 길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점을 잘못 찍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찍을 때에는 1층과 2층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그리고 큰 자를 이용해서 가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격거리를 먼저 확인하고 똑같이 스케일을 옮겨가면서 정확하게 해당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최종 길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가로 가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을 굵게 표현해 줍니다. 작도를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가로선과 세로선을 한꺼번에 전부 다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에다가 세로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한꺼번에 표현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지 경계선까지 다 그렸으면 이때 치수선을 뽑아줍니다. 우선 중심선이 끊기는 부분을 정하고 바로 치수선을 뽑아주면 됩니다. 치수선을 뽑아줄 때에도 스케일을 재지 않고 논 스케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케일로 재보면 8mm입니다. 8mm 정도 뽑아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굳이 8mm로 맞출 필요 없이 논 스케일로 이 정도로 그리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치수선도 뽑아줍니다. 중심선이 끊기는 부분을 가선을 긋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수선을 두 단으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버블이 들어가는 부분도 가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수직 치수선을 뽑아줍니다. 수직 치수선을 뽑을 때에는 버블 하단까지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로 치수선도 뽑아줍니다. 그리고 버블을 그려줍니다. 버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답안지에 하나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버블을 그려주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스케일에 맞게끔 본인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버블을 그려주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 도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여기에 힘을 주어서 뭐 다른 것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선으로 긋고 충렬을 기입합니다. 치수를 쓸 때 따로 저는 가선을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치수는 이렇게 글씨 쓰듯이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는 법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1시간 30분 정도 작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구간은 1시간 15분 정도 작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정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극단적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버블을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만약에 저한테 40분에서 5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는 스케일을 대고 사용을 했겠지만 충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1층을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15분 이상 남았을 때에는 중심선만 그린 상태에서 교차되는 부분에 템플릿을 대고 0.7mm 샤프를 이용해서 진하게 기둥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기둥을 그리고 가선까지 긋는 시간과 프리핸드로 그리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 28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프리핸드로 그리고선 초시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프리핸드로 그릴 때에는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스케일로 400짜리 기둥을 하나하나씩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에 있는 눈금을 가지고선 빠르게 작도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분 2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핸드로 그리는 거나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 기둥을 그린다면은 이거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템플릿을 이용한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리핸드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됐고 이거는 조금 투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났을 때에는 그렇게 프리핸드로 그린 기둥이 많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다 그렸으면 그 안에 복도라든지 실이 나뉘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이 생기는 부분, 코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가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도를 할 때에는 스케일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복도가 하나 생깁니다. 복도의 폭은 2.4에서 2.7m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9.6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복도의 벽을 더블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보통 본인이 봐서 스케일 감으로 맞다라고 싶으면 자로 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맞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계속 연습을 하고 도면을 다 그린 후에 그때 스케일을 재봐야지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재고 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다 그리고 난 후에 한번 재보고 내 스케일감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복도를 그리고 또 복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복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도를 더블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방형 라운지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중심선을 뽑고 가선을 그을 때는 제일 큰 삼각자를 이용하지만 어느 정도 벽을 그리면서 중간 삼각자로 커버가 가능할 정도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저는 큰 삼각자를 내려놓고 전부 다 이 중간 삼각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외벽을 그리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중간 삼각자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도에 대한 부분은 우선 가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코어와 화장실을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화장실을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가운데에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표현을 해줍니다. 장애인 화장실 외벽을 그릴 때 예를 들어 선을 하나 긋고 밖으로 선을 그으면 들어가는 폭이 좀 좁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안쪽으로 나머지 벽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선을 하나 긋고 밖으로 그으면 들어가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때 안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스케일감만 가지고선 표현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표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큐비클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1.5m 정도 나가는 선에 대략 큐비클 끝선을 표현을 하고 저는 여기에 큐비클을 3개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운데 지점에 찍은 데에서 끝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화장실은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우선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코어를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경관이 9.6m이기 때문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난 후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냥 휴게 라운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m 정도 되는 부분에 점을 찍고 가선을 하나 긋고 다시 3m 정도 되는 부분에 점을 찍고
선을 그어주려고 했는데 이 폭이 좀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m보다 좀 더 위쪽에다가 선을 임의대로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점을 찍고 스케일감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를 가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제가 가선을 그은 거에서 안쪽으로 내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나머지 가선을 하나 긋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바깥에다가 하면 또 너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선에서 또 안쪽에다가 가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감을 가지고선 서로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가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할 때에는 저는 1, 2층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선을 그으면 이쪽에도 선을 긋고, 이쪽에도 선을 그으면 이쪽에도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도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남았을 때에도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합니다. 만약에 틀리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선을 이때는 가로 세로 이런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가선을 빨리빨리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점을 찍고 한번 내려보고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하면 바로 가선을 그어서 확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상당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가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벽체가 끊기는 부분, 창문과 문을 표현해 줍니다. 1시간 30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한 경관당 2개의 창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끊는 것도 이렇게 자를 가지고서 끊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뭐 이 방법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짧은 부분은 프리핸드를 끊고 이렇게 해서 절약된 시간을 표현을 하나 더 쓰거나 아니면 노트를 하나 더 쓰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프리핸드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표현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큐비클을 미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창문이 들어가게끔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복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도 창문을 하나 내주었고 이쪽 부분은 계단실입니다. 그래서 계단실도 저는 창문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부분은 휴게 라운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창문을 하나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여기도 창문을 2개씩 내어주었지만 1시간 15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그냥 큰 창문 하나를 이렇게 통으로 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이 전체 창을 이런 식으로 큰 창으로 그냥 내면은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됩니다. 이쪽은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출입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출입문은
1시간 30분이든 1시간 15분이든 웬만하면 다 프리핸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문은 진하게 힘을 주어서 긋고 스윙하는 부분은 흐리게 이렇게 그어서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은 진하게, 스윙하는 부분은 흐리게. 다시 문은 진하게, 스윙하는 부분은 흐리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세로선은 내려 긋는 거기 때문에 좀 직선이 좀 잘 나왔지만 가로선은 좀 이게 삐뚤빼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기도 했지만 이거는 거의 반반 정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수평자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긋고 프리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도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유리문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창호에 대해서는 전부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벽체를 그리면 됩니다. 참고로 40분에서 50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이렇게 창문을 일일이 다 하나씩 끊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무조건 창문 없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 다 프리핸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출입구도 방화문 됐던 것을 그냥 프리핸드로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문을 먼저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을 내면은 그 실의 구획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원칙은 문을 먼저 그리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많을 때는 충분히 이 계획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창문을 먼저 내고 나중에 문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문을 먼저 내서 이 구획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체를 그리면 됩니다. 문을 그리고 부출입구를 그리고 이쪽 부분만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려줍니다. 이제 가로 벽체를 한꺼번에 전부 다 그려줍니다. 이때 가로로 세워지는 벽체는 모두 다 한꺼번에 그려주면 됩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도 다 포함돼서 무조건 그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주고 이제 내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유리를 그려줍니다. 유리는 내벽과 외벽 중간 사이에서 진하게 단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나머지 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개방형 라운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벽이 만나는 부분은 끊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표현을 해줍니다. 아까 단선으로 제가 가선을 그렸는데 들어오는 출입구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부분은 그냥 프리핸드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쪽 부분도 장애인 화장실을 똑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 다음엔 가로선을 그으면 됩니다. 가로선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부 2층 외벽선이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외벽선을 그어줍니다. 이때 샤프가 많이 이렇게 부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을 그을 때 너무 눕혀서 그리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2번 정도 샤프심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세워서 그리면은 샤프가 부러지지도 않고 샤프에 힘이 많이 실려서 선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눕혀서 그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힘을 주더라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한 가운데에 유리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 벽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어중간하게 끊겨 있는 부분은 그린 다음에 프리핸드로 그냥 이어주면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를 대거나 하지 말고 그냥 프리핸드로 연결되지 않은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1시간 15분 정도 남았을 때를 가정해서 그렸기 때문에 크게 창문을 낸 거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그려주면 되고 계단실도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재료 분리들을 표현해 줍니다. 장애인 화장실 벽도 2단계에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벽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는 벽체를 끊어주지 않고 일체 타설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도면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15분 이상 나왔을 때 골조를 완성한 부분이고 만약에 40분에서 50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창문을 생략하고 무조건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확실히 빨라집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와 맞닿은 벽이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밖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잘못 그려서 제가 지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선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가로선을 그리면 됩니다. 점선도 촘촘하게 그리지 말고 그냥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확실히 창문이 없으면은 도면 그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투박하더라도 최대한 다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다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화장실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금방 끝납니다. 대신 계단 같은 경우에는 다 프리핸드로 그리면은 더 퀄리티가 더 안 좋아져서 이 정도까지만 자르내서 그렸습니다. 되게 빠른 시간인데 우선은 다 표현이 됐습니다. 완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골조를 하면서 빨리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때 한꺼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골조가 완성이 되면 샤프를 0.3mm로 바꿔서 외부 주차장 또는 램프를 그렸습니다.